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초등학생들의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험. 자, 초등학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죠. 시험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을까요? 그렇진 않죠. 이제 학원에서 뭐 과목별로 레벨 테스트가 있습니다. 특히 영어하고 수학 레벨 테스트가 있는 날이면 이게 학교 쉬는 시간에도 그 긴장감이 느껴져요. 아이들이 많이 긴장합니다. 학원에서 같은 반 친구 중에 누구는 뭐 다음 레벨에 올라가고 누구는 떨어지고 뭐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죠. 심지어 이게 성적을 공개하는 학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단 레벨 테스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치르는 자격증 시험도 많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영어 자격증 시험만도 한 7가지에서 8가지 정도 이렇게 종류가 되고요. 초등학생용 한자 급수 시험도 뭐 10여 개 기관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각 기관마다 이게 급수와 레벨이 다 이렇게 다르겠죠. 초등 한국사 능력 시험을 보는 아이들도 있고, 또 매년 수학 경시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기관들도 한 10여 개 가까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죠? 물론 다 이런 것들이 돈을 내고 본다는 겁니다. 보통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비용을 내고 시험을 봐요. 뭐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 성적표도 나오고요. 이 시험에 따라서 주간 기관장의 이름이 상장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이 사설기관에서 이제 전국대 수학 경시대회를 보고 그곳에서 상장을 학교로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무가내로 학교에서 이 해당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뭐 그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담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이한테 물건이 왔으니까 전달을 안 해줄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다른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뭐 상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분명히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자, 혹시나 이제 이런 사설 기간의 시험이나 어떤 경진대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런 급수, 그런 것들을 땄다고 해서 이런 걸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설 기간 시험을 보았고 그 결과 어떤 우수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조금이라도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가 없어요. 가끔 사설 기간의 전국 단위 시험에서 좀 유명한 전국 단위 시험인가 봐요. 이제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그 결과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뭐 물론 어디까지나 사설 기간의 시험일 뿐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는 없습니다. 뭐 아이들 참고 자료용 정도로 볼 수는 있겠죠. 예. 학교에서 학교장 명의로 공식적으로 어떤 대회를 열고 그에 따른 상장을 받으면 그런 것들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생활기록부 수상대장에 기록을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것마저도 학부모님들이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떼어도 그런 수상 기록이 기재돼서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전혀 기록되지도 않는 이런 사설기간 시험들을 굳이 비용을 들어가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3가지로 보는데요. 크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그러신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학교에서 받아보는 생활통지표에는 서술형으로 학생들의 발달 및 성취 정도를 나타내 주고 있죠. 이것이 학교마다 또 학년 및 심지어 학급마다 무척 다양해서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그래서 이거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이라는 거야. 뭐 다 좋다는 말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단 사설 시험에서는 이게 점수로 데이터 수치화 되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2번째 이유는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7년 동안 중간 기말고사가 없어요. 수행평가라는 것만 보다가 뭐 어쨌거나 결국에는 중학교 2학년부터는 중간 기말평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언젠간 적응해야 되지 않겠어? 이래서 이제 미리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사설기간 시험을 한번 봐보도록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일단 아이들이 또 뭔가 이렇게 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걸 계기로라도 억지로라도 책상에 앉혀서 공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조금이라도 공부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런 사설 기간의 급수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이 필요한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잘 살펴보면 이제 각자의 관심 분야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걸 잘 살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자주 더불어서 깊이 있는 성취감을 맛보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럴 때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나 시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으면 일단 먼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대회에 참여를 독려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설기관 그런 경진대회에도 출전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 저는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이런 관심 분야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막연히 한국사 시험이 좋을 것 같고, 그냥 막연히 일단 한자급수 시험을 봐놓으면 좋을 것 같고, 누구는 수학 경시대회를 봤다는데 하는 이유로 시키는 것은 부정적 영향이 더 큽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요, 관련된 성취감을 단계별로 얻게 하려는 그런 교육적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면 저는 그런 한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즘 아이들 간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학력 격차가 지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초등학교에서도 전국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이제 시행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일제식 전국 단위 학력 평가를 없애는 과정에서 사실 많은 진통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과정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런데 지금 이제 학업 성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다시 이전 방식과 똑같은 형식으로 학력 평가를 도입하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학교에서 없앴던 체벌을 다시 도입하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행되는 수행평가 방식만으로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동의합니다. 더불어서 뭔가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도 동의를 해요. 단, 그 방식이 초등학생들에게 전국 단위로 동시에 일제고사식으로 무조건 돌아가야 한다는 견해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사교육을 막는다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교육 방식의 테스트를 왜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학원을 벤치마킹 한다?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학원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국 단위로 지점을 두고 있는 학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를 좀 학원에 보내야 되겠다 하면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보죠. 이제 상시로 레벨 테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가서 보면 결과지가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그냥 점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항별로, 각 문제별로 이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알아보기 쉽게 원그래프나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와요. 이 문항은 난이도가 어떻고, 이 문항을 맞추는 아이는 전국 단위에서 한 몇 % 정도의 아이들이 이 문항을 맞추고,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의 성취도는 지금 상위 몇 %, 하위 몇 %고, 어느 단원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가 돼서 쭈루룩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학원 레벨 테스트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요, 선생님, 그럼 결국 전국 단위 시험을 다시 학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일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동시에 일제히 봐야 하는.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우리 아이 학업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청 플랫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원에서도 학원에 가면 상시로 레벨 테스트를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학원 단위, 전국 단위 자료를 수치해서 이제 학원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뭐 교육청 주관으로 못 만들 이유는 없죠. 네. 학교에서 일제고사식으로 언제 이렇게 시험을 본다 해서 쭈루룩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꼭 학원에 데려가지 않아도 수시로 또 사설, 수학 경진대회를 굳이 이렇게 돈 내고 보지 않아도 우리 아이의 문항별로, 단원별로 어떤 수치화된 실력이 궁금하다 하면 언제든지 우리 아이를 좀 준비시키고 준비됐다고 생각될 때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일정 시간 동안 일정 문제를 풀게 하고 그 결과지가 데이터로 쭉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학원을 보내지 않고 사실 사교육 없이 집에서 공부를 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 수준을 가정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결국에는 이제 문제집 몇 번 풀어보다가 화내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고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니까 전국 단위가 어떻고 우리 아이 실력이 어떻고 결국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네. 결국 사설 자격증 시험으로 급수를 따가면서 우리 아이 실력이 지금 어떻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로 사교육을 경감하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가정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때에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학부모 어떤 신뢰도도 높이고 만족도도 저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근본적인 질문을 돌아가서 초등학생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가요? 초등학생들에게 시험이 필요할까?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당장 시험 없애라고 얘기하겠죠. 예. 상상 한번 해볼게요. 그 초등학교에서 수행평가든 쪽지시험이든 크던 작던 어떤 시험도 없는 그런 학교. 아이들은 뭐 일단은 무척 행복하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정작 시험이 없어진다고 해서 행복도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행복도라는 건 적정한 긴장과 이완 과정을 통해서 발생해요. 축구 시합을 예를 들게요. 축구 시합하기 전에 긴장합니다. 그리고 또 막 시합 도중에 땀도 흘리고 슛하고 막 힘들고 그러다가 뭐 공을 뺏기기도 하고 또 골을 넣고 뭐 시합에서 이기고 지고 또 결국 시합은 끝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수학이든 과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어떤 형식으로든지 관련된 다양한 적절한 방식의 시험은 필요합니다. 이런 걸 이제 시합이라고도 하고 시험이라고도 하고 실험이라고도 하죠. 모두 긴장과 이완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성취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뿐이지 시험이라는 평가는 초등 시기에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초등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험이라는 말 우리가 일상에서는 어떻게 쓰죠? 그거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해봤어. 시험 삼아 한번 해본 거야. 자, 즉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미리 간을 본다, 맛을 본다는 그런 의미죠. 초등학생들에게 시험이라는 것도 딱 그 정도로의 의미가 좋아요. 내가 수학에 관심이나 재능이 있는지, 과학에, 역사에, 한자에, 영어에 관심이나 재능이 있는지 공부해보고 시험 삼아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맛보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야에서 성취감을 맛보고 레벨이 올라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이란 그런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끝난 게 아니고요. 그냥 상시로 시험 삼아 해보고 다음을 모색해 보는 겁니다. 시험 삼아서 우리 아이 수학 문제집 좀 풀게 했을 뿐인데 아이와 함께 열받는 저녁 되시지 마시고요.
어디까지나 그냥 시험 삼아 풀어본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화이팅 합니다. 감사합니다.